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6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파6가 16문제인데 얘가 이제 특이한 건 한 번 틀린 개수가 나오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파5를 푸는 거하고 파6를 푸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도 출제자가 파5 때 물어봤던 걸 똑같은 걸 물어보려고 파6를 만들진 않았겠죠. 5하고 6가 나눠져 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도 다르고 풀이 방식도 다르고 이제 그렇다는 걸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얘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다 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5도 마찬가지지만 6도 국어 해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출제 의도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매월 이제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16문제가 그러니까 4개의 지문에 자, 4개의 퀘스천씩이니까 이제 16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퀘스천이 이미 다 정해진 것들만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나 아니면은 변형 유형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구조와 품사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달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파5 때 물어봐도 충분한 건데 이제 이거를 6에서 살짝만 물어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특히 시제를 묻는 문제, 수와 태 그리고 시제를 묻는 문제가 자, 여기 빠졌네요. 시제를 묻는 문제가 이제 3문제 정도, 이렇게 2~3문제 정도 매달 출제가 됩니다. 연결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또는 접속부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대명사라든지 왜냐하면 대명사가 앞에 받은 명사를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단어를 들고 내려오는 앞에 단어와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시형용사 문제도 자 지시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거니까 위아래가 연결되면서 문제가 풀리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수량의 형용사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얘네들도 2문제에서 3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6문제죠? 그 다음에 어휘를 묻는 문제가 평균 4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맥을 추가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긴 게 이제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것들을 문맥 추가 문제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매달 4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이나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네. 시험에서는 매달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16문제의 출제 비중은 자, 요렇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온다. 2개,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 4개에서 6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파6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몇 번 유형을 물어본 문제야? 어떻게 푸는 거야? 근데 나는 특히 몇 번 유형의 문제를 주로 많이 틀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하염없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따로 달아놓긴 했어요. 하지만 뭐 문제 자체가 4문제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5개 유형을 곧 다 녹이면서 그러니까 매 챕터마다 5개 유형이 골고루 돌아가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제 강조 포인트만 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본교재만 보셨어도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수 있게끔 문제가 넉넉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파6 문제를 풀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 일단 1단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처음 두세 줄을 가볍게 읽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 마시고요. 처음 두세 줄만 가볍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eturn. 제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not happy하지 않다면 you can request 요청할 수 있어요. 리파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accept, return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돌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complete the form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여기까지만 읽고 첫 번째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들어가실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ABCD를 한번 보실게요. ABCD를 한번 보니까 무슨 유형에 속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품사 유형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CD가 다 똑같이 생겼어. 한 단어야. 한 단어인데 형용사였다가 부사였다가 동사였다가 하면서 품사를 선택하는, 즉 이건 1번 유형 문제에 해당하게 되죠. 근데 132번은 자, 몇 번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휘를 묻는 문제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 유형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문맥이니까 5번 유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휘가 됐네요. 그래서 네 번째 유형. 그러니까 5가지 유형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걸 세팅을 해놨으면 문제를 보면서 아, 요건 뭐가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의식을 하면서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읽고 드립다 때려는 글짓기, 장문, 뭐 자기 맘대로 막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형을 익히시면서 세트를 계속 진행을 시키셔야 돼요. 일단 13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품사와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품사와 구조니까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명사가 있죠. 그럼 우리 파5 때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동명사가 나온다.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나 PP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 왜? 목적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는 무슨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5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되묻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receiving, 동명사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32번을 가야 되는데 아까 두세 줄을 읽었어요. 이번에는 자, 132번이 있으니까 자, 요 줄과 요 줄과 요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파6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은 이게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으면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를 반드시 이렇게 가로로 묶어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선이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여기를 묶고 여기를 묶고 마침표를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너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리턴 돌려보냈어. 나한테 돌려보냈으면 자, 보낼 때 provided, 자, they are 어디에 같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 receive, 영수증 이런 거, original receive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는 어떻게? 인도 넣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with their original receive이겠죠. 근데 receive 없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수증과 함께 보내세요. 그랬으면 전치사가 with가 들어갔을 텐데 in이네요. 그러면 돌려보낼 때 원래 무엇 안에 넣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럼 원래 무엇 안에 넣고 돌려보내야 될까요? 상자. 상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패키지가 또 없어요. 그럼 패키지 있으면 좋겠어? receive 있으면 좋겠어? 없네. 그러면 이게 in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자, 오리지널 상태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전치사의 또 어느 용법에 해당하게 됩니까? in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in이 무엇에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외관,
상태 아니면 기간 이런 것들 어떤 이런 개념 공간 개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쓰인다라고 이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는 자 문장에서 답을 결정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무엇을 갖고 문제를 푼다? 내 생각엔 얘도 말이 돼요. 쟤도 말이 돼요. 말은 다 되겠죠. 그러지 말고 문장 안에 자 어떤 단어 답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답을 결정한 요소는 네가 제품을 자 리턴해요. 그런데 어떻게 in 안에다 넣고 리턴해요. 그랬을 때 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자가 없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리턴하세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에서 이제 어휘 문제를 풀었어요. 어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넣으면 다 말이 된다. 이게 아니라 자 무엇이 핵심이 됩니까? 그 센텐스 안에서 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모아서 이 스토리를 같이 연결하면서 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문맥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ABCD를 읽으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은 다 돼요. 말 되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맥 문제의 경우는 문맥은 말이 되는 게 답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잡아서 자 이 결정 단어들이 있어요. A, B, C, D 중에 있는 단어들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If so, 그렇다면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unused, 사용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visit our website. 그 다음에 아이템은 어때야 돼요? refounded would have pp예요. would have pp 조심하세요. would have pp는 가정법 대과거죠. 과거 완료죠. 뭐뭐 하려 했으나 못했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직 보내거나 리턴을 하거나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의 반대인 얘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세 개 중에 이제 연결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급이 지금 이메일을 보내라가 나오느냐, 리턴이 나오느냐, 웹사이트가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줄을 더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보내면 우리가 리파운드를 해줄 거예요. You can download the form을 자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If you misplace it.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연결어가 되겠네요. 답을 결정한.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와 관련이 돼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B 얘기가 하고 싶어. B 얘기가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한 가지 정보를 한 번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위치 바꾸세요. 132번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If so. 자, 그렇게 다운로드를 한다면 이메일을 보내주겠대. 다운로드 했는데 이메일을 왜 보내? 안 되겠죠? 그럼 다운로드는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웹사이트에 가서 하세요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자, 얘도 넣으면 내용상 좋을 것 같아. 쟤도 넣으면 내용상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넣으면 내용상이야 다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맥 문제는 말이 되는 게 답은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게 답이 아니라 그 해당 위치에서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을 잡아서 자, 연결되는 단어를 확보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요. 위치라는 건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에 위치해야 되는 거지 여기 마지막 줄에 위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 중요하고요. 시제 같은 거 잘 보세요. 아직 안 보냈다고 앞으로 보내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답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정답을 몰아가는 식으로 가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문제가 자
정확성. 그러니까 자꾸 오답이나 대충 다 읽고 대충 다 이해했는데 답이 자꾸 안 나와. 그거 왜 그런 거야? 정확성을 담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답을 먼저 제거하면서 정답을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자, 134번. 어휘 문제 마찬가지죠. 이게 파6를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자, 그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에서 연결어가 확보되는 애가 있어야 내 눈에 시각적으로 객관적으로 얘 때문에 답이 뭐야를 잡아낼 수 있는 애가 있을 때에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을 볼 건데 if 자, 제품이 뭐 하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전화를 하세요. 폼을 사용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ABCD 한번 볼게요. 제품이 뭐 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커스터마이즈드는 개인한테 맞춰준 거예요. 개인한테 맞춰준 서비스나 이런 걸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맞춤으로 받은 걸 왜 사용하지 마? expensive 하면 사용하지 말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실을 말았어야지. 논리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제품이 뭐 하면 쓰지 말아야 될까? 좋아. 좋으면 좋은 건데 왜 안 써? 나쁜 건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디펙티브 하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파6의 전체를 자, 5가지 유형의 문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6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얘가 말이 돼요가 아니라 반드시 밑줄을 기준으로 좌우, 위, 아래 한 줄씩을 보면서 연결이 되는 키워드를 엮어서 문제를 답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시면 파6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책은 아주 작게 쪼개져 있지만 결국은 그 다 쪼개져 있는 것들이 문제 안에서 다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는 2문제만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먼저 푸셨어야 합니다. 먼저 풀고 저랑 수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꼭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랑 이렇게 파 5하고 파 7의 중간쯤 되는 애가 파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때도 이런 스킬을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편지류가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가 I냐, 누가 U냐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라면 제품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회사라면 리파운드 해주겠죠. 근데 보기에 리턴하고 리파운드가 다 있어.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주체가 누구냐가 지금 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지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누가 I냐, 누가 U냐,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 처음 2-3줄을 가볍게 읽어볼게요. 내가 네 이메일을 받았어. 네가 어디를 갈 거야? 비즈니스 트립을 갈 거야. 그래서 different, 네가 고객인가 봐요. different day를 원해. for your interview. 고객 아니구나. 인터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자, 얘는 인사부고요. 지금 I는 너는 지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바꿔야 돼. 인터뷰 스케줄을. 그런데 이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하여튼 사람 이름은 제3자도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고 너는 누구야? 지원자고 나는 누구야? 인사부야. 이런 것들을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지 그냥 대충 읽어보고 뭐 인터뷰 날짜 바꾼대 이러면 인터뷰 날짜 바꾼다는 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꼬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풀 때 휘어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파6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휘 문제가. 일단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마침표에서 마침표
물음표까지 반드시 가로로 묶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로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인터뷰가 네가 잡혀 있어요. 이거죠? We have, 자, 이게 reschedu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그래서 바꿨다 이건데 A, B, C, D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런 건 이제 어휘 강의 때 여러분들이 또 들어놓은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obviously는 이땐 용법에서만 있습니다. It is obviously true. It is obviously right. 이성, 감정, 판단,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B를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명의 지원자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달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도 스케줄 일정, 아니면 결정, 잠재적인 일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하셔야 돼요. 그럼 뒤로 가보시면 Please let me know 그랬습니다. You can 할 수 있는지. 이거 왜 알려달라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네가 이 날짜에 못 맞추면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를 연결해 보면 네가 만약에 이 날짜가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tentatively가 되는 거죠. 그럼 왜 tentatively를 썼냐고 물어보면 물론 어휘 자체의 힘으로만도 풀 수 있어요. 어휘 자체만으로도 tentative가 스케줄, 결정, 아니면 변경 이런 거랑 같이 다니는 어휘니까 그렇게도 물론 풀 수가 있지만 팟6의 특유의 성격은 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달라, 네가 이 날짜에 못 맞추면 알려달라. 이 얘기는 너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라는 설명을 뒤에 붙여준 거죠. 그래서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휘 문제는 그 라인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보면서 내용을 연결하면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연결하는 포괄적인 단어나 아니면 동의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답을 들어가게 됩니다. 문맥 문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문맥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A, B, C, D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해당 위치에서 이게 어떤 애가 잡히는 거냐 검색을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실게요. 인터뷰가 3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3 레퍼런스를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가 has a close look at your resume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taking time visit our office. 자, 방문하느라고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6번 문제죠. 136번 문제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앞에서 인터뷰 날짜와 시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연결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날짜나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날짜나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 얘밖에 없는 거죠. 그쵸? 30분이 걸려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답을 B를 하고 싶어요. 온다고 결정이 나야지 레퍼런스를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레퍼런스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B로 하시려면 위치가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정보는 한 번 이상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도 언급하고 여기다도 언급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얘기를 하고 싶으면 빈칸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look at your resume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 레주메를 읽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예 이 앞에서 와야죠. 왜? 그건 과거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과거에서 발생한 일이나 상황 설명은 앞쪽에서 하는 거죠. 이게 미래 일정이 뒤로 오는 거고요. 어느 문서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는 일단 위치가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thanks for visiting 그랬는데 아직 자
비짓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을 확실하게 남기셔야지 얘네들이 만점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대충 맞고 대충 틀리면 계속 점수가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뭐 700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한 세트를 풀더라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더 풀어볼게요. 이 책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내용들을 챕터별로 하나씩 집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야 이거를 이제 다 합쳐서 한꺼번에 뭉개서 지금 문제풀이에 녹이고 있지만 이렇게 녹이려면 하나씩을 꼼꼼히 먼저 봤어야지 그게 이제 하나로 녹아지는 단계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녹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숙지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번에 녹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렇게 문제만 풀지만 이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해당되는 챕터를 꼭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였군요.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 자, we have your resume를 갖고 있고 리스트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대요. 근데 we would like to ask you 포트폴리오는 안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이 동사의 시제는요. 동사의 시제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사의 시제는 절대 단독으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고 will bring도 말이 되고 뭐 are bring도 말이 되고 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위아래 동사들의 시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to 아직 안 만났다는 얘기죠. 이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터뷰는 이미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인터뷰는 자, 아직 안 열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인터뷰가 있을 날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sk 자, 또 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나는 뭘 썼으면 좋겠어? 미래를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답에 A를 내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내용이니까 답이 A라고 일단 가셨다가 자, 마침표에서 마침표까지 가로로 묶어서 이 안에 구조 분석을 매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답이 A인가 보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구조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죠. 그럼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문장 중에는 반드시 답을 결정하는. 즉, 명령, 요구, 제한, 주장. 이런 동사들이 ask가 나왔기 때문에 will이 빠져야겠네. 그래서 답은 최종으로는 뭐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사 시제는 단독으로 풀리지 않아요. 다른 동사들의 시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냐, 앞으로 일어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거고, 마침표에서 마침표까지 반드시 가로로 묶어서 그 안에 구조 분석을 하면서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단어들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1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날로 먹는 문제였죠. look forward to ing. 자, 그래서 만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단순한 수거 문제가 가장 오히려 풀기가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주면 땡큐죠. 근데 파식스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파식스 문제는 처음 두세 줄을 읽고 시선을 문제와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고 마침표까지는 항상 가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푸시고 그 다음에 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에서 너 때문에 답이 뭐야 이런 근거를 갖고 와서 풀어야만 정확하게 실수 없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료 강의 원래 독학용 책이라서 전 강의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에 붙이시는 거예요. 방법적인 론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앞부분을 위주로 잡아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느낌을 갖고 책을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다 흡수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